안녕하세요.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. 자, 오늘 가장 매력적인 사람.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존재합니다. 인정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시면요. 애기들이 웃는 것도 생존 전략.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. 우는 것도 나 지금 왠지 힘들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케어를 받기 위한 바로 수단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정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. 누가 나한테 오느냐. 어떻게 그들이 나에게 오느냐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. 사람마다 이제 좀 어느 포인트에 매력을 느낀지 좀 다르잖아요. 제가 예전에 한 여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조금 더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고등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감정이 정말 섬세하죠. 그래서 남성들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이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대생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. 남성을 볼 때 어느 포인트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까?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. 어떤 분은 목덜미요. 목덜미? 정말 생소하잖아요. 전 남성이다 보니까 목덜미요. 어떤 분은 여기 울대 있죠. 여기 울대 그 다음에 뭐 눈썹, 눈, 코, 입 이거는 해부에 가까운데 정말 좀 놀랐습니다. 남성 좀 간단하거든요. 그래서 그 가운데 매력적인 사람을 이제 조금 평균을 내보니까요. 의외로 높았던 게 뭔지 아세요? 목소리였어요. 제가 지금 목소리라는 단어를 던지자마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호응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남성분들은 목소리? 그래서 보통 목소리 같은 경우는 남성을 볼 때 중저음에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김종환입니다. 이런 목소리를 좀 더 선호하지 안녕하세요 이런 되게 재수없어한데요. 그래서 목소리란 부분이 또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, 이 사람한테 내가 많이 끌린다.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인데 나는 솔로를 보면요. 저는 그냥 재미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 현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. 되게 분명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외모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성분이 되게 선호하는 남성분 보니까 그분에 비해서 외모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왜 그 남성을 좋아할까? 라고 하는데 그 남성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말이 참 예뻐요. 말이 뭐 짜증나는 단어라든지 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말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예쁜 거죠. 예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은 누구나 그거 있거든요. 제가 이런 사람 가까이 하세요, 이런 사람 피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내 가치가 조금 상승된다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럼 되게 좋아요. 제가 이제 그 인스타에서 봤던 내용인데 생수병 하나를요 그냥 길거리에서 팔게 되면 하나에 뭐 500원, 1000원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비행기에서 팔게 되면 몇천 원 하잖아요. 그것은 나를 인정해준 누군가 있다면 그 장소에 따라서 물의 가격도 달라지듯이 나의 가격, 자존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, 이겁니다. 먼저 경청을 잘 하는 사람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경청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F들, MBTI에서 F가 T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중 하나 대표적인 게 공감이라는 부분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 공감의 이 안에 들여다보면 뭐냐면 지식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식이 공유가 되어야지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건데 지식 공유가 되지 않으면 공감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와이프하고도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. T긴 하지만 그래도 심리학을 좀 전공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갑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오더니 오빠 있잖아 내가 아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 있잖아 고등학교 때 내 친구를 만났지. 걔 있잖아.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정말 나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돼요. 왜?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. 그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빠 왜 걔 진짜 안 좋은 애였다니까 왜 내 말에 공감하지 않아? 라고 하는데
걔를 몰라요. 모르는데 어떻게 공유가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. 공감을 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그 안에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상태를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상대가 나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뭐합니까? 바로 공감이란 걸 할 수 있는데 경청을 하지 않으면 공감 자체가 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얘기, 특히 말 못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하고 있을 때 항상 보면 내가 할 말을 머릿속에 정해놔요. 즉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내가 딱 꺼내려고 하니까 이미 이야기 스토리가 다른 데로 떠나버린 거죠. 이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경청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고민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경청하는 거 조금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공부도 실제 경청을 잘하는 친구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비슷한 건데 호응 잘하는 사람이에요. 보통 이런 거 있어요. 막 말하는데 정말 재미없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와 대박 그래서 라고 그렇게 호응을 잘해준다면요. 그 상대방이 재미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죠. 말을 하다 보면 더 내가 많은 정보를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또 좋은 거예요.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진짜 중요합니다. 경청도 잘해요. 호응도 진짜 잘하는 사람 너무 좋잖아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미소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말씀드렸죠. 그 여대생들한테 물어보니까 1위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 2위가 뭐냐면 미소가 항상 있는 사람이랍니다. 그래서 보면 조금 저도 이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.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웃으면 안 돼요.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센 척 이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제가 한동안 웃지 못했다가 승무원 제가 이제 그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그때 많이 바뀌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예전에 제가 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 24년, 24세까지는요, 제가 저한테 정말로 어느 누구도 야, 우리 종환이 인물이 참 좋다. 우리 종환이 참 보면 잘생겼다. 이런 얘기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.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나이가 좀 드니까요.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. 제가 관상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. 옛날에 웃지도 못했어요.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군대 있을 때 사진 보면 뭐 이런 애가 다 있나? 라고 할 정도로 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.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수술하셨죠? 라고 얘기하시는데 수술 아니에요. 웃는 것 자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. 그래서 미소를 내가 머금고 연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소리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예쁜 걸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좋잖아요. 그래서 미소를 유지하는 거.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.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냐 아니면 반대인 얼굴이냐.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말하게끔 도와주는 사람. 말 잘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 필요 없어요. 질문만 잘하시면 돼요. 보세요. 경청을 잘하고 호응을 잘하고 미소를 유지하고 말하게끔 도와주는 것은요. 자, 우리가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내 친구들 역사 많잖아요. 한 번씩 내 친구 누구가 초등학교 친구, 중학교 친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보고 싶다 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공통적 특징. 내 말을 잘 들어줬고 호응도 잘해줬고 미소도 항상 좋았고요. 그리고 뭐합니까? 질문을 잘했어요. 그래? 진짜 그랬어? 너 그때 기분 어땠어? 우와. 계속 그러다 보니 나는 뭡니까? 내가 말을 하게끔 도와줬던 사람들이죠.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요. 바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? 오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대인관계로부터 훨씬 더 좋은 대인관계. 특히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뭐 긴장이나 불안이나 이 모든 거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잘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도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오지 않거든요. 어느 정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면
나의 정서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 역시도 내 자존감, 내 대인관계적으로 나의 자존감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 한번 이 네 가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은요. 가장 매력적인 사람, 여러분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.